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니의 인기 카메라인 ZV-E1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카메라가 유튜브 크리에이터한테 진짜 완벽한 선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카메라는 FX3, A7S3와 함께 동일한 센서와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센서와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나 롤링 셔터 성능들도 거의 동일한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카메라와 동일한 수준의 S로그3 듀얼 네이티브 ISO를 제공하고 노이즈, 컬러, 전반적인 이미지 품질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이 카메라가 FX3와 다른 점은 크기, 포트, 그리고 열관리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소니에서 나온 가장 작은 풀프레임 카메라로 ZV 라인으로 출시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옆면을 보시게 되면 재활용 플라스틱 그립 부분이 있고요. 위쪽에는 대형 마이크 캡슐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제품 쇼케이스 모드 버튼이 있고요. 위쪽에는 배경을 디포커스하는 버튼들이 준비되어 있고 옆면 메모리 슬롯에는 단일 카드 슬롯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단자는 위쪽 3.5mm 마이크 단자가 있고 헤드폰 그리고 HDMI 단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마이크로 타입 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FX3에 설치된 타입 A보다는 조금 덜 견고한 그런 단자가 되어 있는 거죠. HDMI 출력은 기존 다른 소니 카메라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를 측면에서 스와이프해서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고 원하는 추가 버튼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릴 수도 있고요. 작고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는데도 손에 닿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메라 크기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표면 마감은 고급 카메라보다는 조금 미끄럽고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 품질은 FX3보다는 못하지만 ZV 라인업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ZV-100을 사용하는데요. 이 배터리는 안정적인 촬영 시간을 보장하고 약 2시간을 촬영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카메라는 FX3 그리고 A7S3와 같은 수준의 방열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 슬롯은 하나뿐이지만 올 인트라 기록을 포함해서 다른 카메라에서 SD카드 기록에 사용하는 모든 촬영 모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120p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같은 센서와 같은 칩셋인데 기능이 같이 출시되지 않은 점은 약간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촬영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온도가 높으면 녹화 시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이 카메라는 22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꽤 잘 작동하는데 작은 클립만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 온도가 높으면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이 짧은 클립을 녹화하는 어떤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나온 제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그레이드된 USB 스트리밍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스트리밍 기능을 사용할 때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지 시험을 해봤습니다. USB 스트리밍 작동 시에 과열 시간은 약 56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녹화 기능을 껐을 때 가능한 시간이고 만약에 내부 녹화 기능을 켜게 되면 스트리밍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닌자 V를 사용해서 외부 녹화를 하더라도 시간이 크게 단축되지는 않았습니다. 25도 환경에서 4K 60p로 출력을 하면 약 36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K가 아니라 HD를 선택하게 되면 사용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1080p 60프레임은 녹화를 하는데 약 4K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1080p 60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열관리의 차이점이 바로 FX3와 다른 점입니다. 만약 녹화 시간이 문제라면 FX3를 구매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오디오 부분을 보면 이전 ZV 시리즈와 달리 이 카메라는 다중 인터페이스 MISU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마이크나 FX 시리즈용 화슈 마운트를 연결해서 최대 4채널 디지털 오디오를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내장 마이크도 꽤 괜찮은 수준인데요. 이 마이크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방향을 선택해서 수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모드에서는 피사체 감지를 사용해서 피사체가 프레임에 들어왔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방을 설정하고
피사체가 떠나면 다시 다른 방향 설정하는 그런 자동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 피사체 인식은 꽤 흥미로운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새로운 AI 칩 적용으로 가능해진 거고 H7R5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피사체 인식은 사람, 동물, 새, 곤충, 자동차, 기차 등 다양한 물체를 검출하고 특히 사람의 경우 눈을 인식하는 수준의 그 자동 초점 기능이 매우 놀라운 수준입니다. 눈, 머리, 몸통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인체를 인식해서 초점을 추적하는 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클리어 이미지 줌 기능도 4K 촬영에서 추가로 1.5배 확대가 가능한데 최종 이미지를 확대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화질 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피사체를 추적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눈을 추적하는 추점 기능이 비활성화되거나 그랬었는데 이 카메라에서는 줌 기능을 활성화해도 모든 감지나 추적 기능이 잘 작동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20mm가 30mm 줌 렌즈가 되는 것과 동일해집니다. 소니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손떨방 기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그게 바로 동적 액티브라는 기능입니다. 디지털 줌에서 가능한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미지를 잘라서 영상을 안정시키는 기능입니다. 흔들림이 크게 줄어들어서 짐벌 사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상 품질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현재까지 나온 이미지 안정화의 최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렌즈는 약 1.3배로 크롭이 돼서 13mm면 약 20mm 화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미지 스텔라이즈를 켜서 이미지를 가운데 위치시키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응용해서 기능을 켜서 촬영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피사체가 가운데 위치하도록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팔로우샷이나 측면을 추적하는 장애물을 피하면서 원하는 위치에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피사체가 화면을 따라오는 것 같은 카메라 무빙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실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센서 크기 내에서만 추적이 됩니다. 카메라 촬영자가 피사체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르기 설정에서 어깨, 전체, 머리 부분을 설정해서 자동으로 추적해서 따라오는 기능을 활성화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초보자를 위한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시네마틱 브이로그는 위아래 레터박스를 추가해서 몇 가지 특수한 기능과 효과를 넣어가지고 시네마틱 효과를 주는 건데 포스트 작업에서 대부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간단히 카메라에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거 외에는 특별히 이 기능이 뭐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카메라에는 포커스 브레이딩 기능이 보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니는 A7S나 A1 같은 카메라에 이 기능을 못 넣는 거에 대해서 뭐 센서의 한계라는 등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동일한 센서를 가진 이런 제품에 해당 기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기존 제품에서도 충분히 펌웨어로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원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은 기능의 개선이 대부분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을 다른 동일한 센서를 가진 제품에 못 넣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상한 제한사항이 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카메라는 개인용 브이로그 카메라로는 최고의 카메라라고 확신합니다. 이 카메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4GM 렌즈가 있었기 때문에 액티브 선떨방 기능을 켜서 1.3배 크롭을 적용하면 약 20mm 정도의 화각이 돼서 아주 쾌적한 촬영 화각이 됩니다. 이 렌즈가 없으시면은 SEL 20mm 1.8 렌즈를 추천하겠습니다. 매우 가볍고 컴팩트하고 딱 맞는 화각이 나올 겁니다. GM 수준의 화질을 자랑하니까 뭐 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카메라에 딱 맞는 렌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는 EC-BM1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마이크가 있는데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하겠지만 디지털 녹음이 가능하고 여러 마이크로 다른 방향의 소리를 캔슬시키는 멋진 마이크가 됩니다. 이 마이크는 아주 좋은 수음 능력을 제공하고 MICU에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다른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긴 한데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 마이크 단자 포트가 이런 식으로 항상 열려 있어야 되니까 저는 MICU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메라는 짐벌이 필요 없는 수준의 그런 안정화 수준을 제공하지만 짐벌을 사용하려면 크레인 M3를 추천합니다. 아주 가볍고 딱 맞는 무게하고 전원 공급도 가능하고 이 카메라에 마이크랑 해서 올렸을 때 가장 완벽한 솔루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GM 렌즈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이렇게 볼록한 렌즈가 되어 있어서 ND 필터를 끼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어 ND 필터를 끼울 수 있는 대안이 있긴 한데 이 경우에는 가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ND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HY 레버링이라는 링을 추천합니다. 이 링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장착이 약간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 부분을 좀 개조해서 어떤 식으로 그 레버링을 연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레버링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에버링인데요. 67에서 82mm를 사용을 했을 때 딱 맞는 화각이 나옵니다. 자, 이 에버링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이 뒤쪽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딱 튀어나와서 딱 잠그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딱딱 걸리는 이 부분이 조금 잘 안 걸리기도 해요. 장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끝부분에 살짝 걸려 있다 보니까 장착이 좀 불안정해서 저는 3D 프린터로 이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하고 딱 끼워지게끔 하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어쨌든 끼워지기만 하면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ND 필터하고 다른 필터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1대1 화각으로 했을 때는 약간 크롭이 생깁니다. 영상 보시는 것처럼 약간 크롭이 생기는데 액티브 손떨방을 키게 되면 크롭이 사라집니다. 어쨌든 1.3배가 되면서 크롭은 사라지는데 흔들었을 때 좌우 귀퉁이에 약간의 크롭이 생기는 그 비네팅이라고 하죠. 비네팅이 생기는데 일단은 그거 말고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저는 요거를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ZV-E1 이 카메라는 사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에는 이 카메라를 아주 좋아하고 열심히 사용을 했는데요. 여행 다닐 때는 사실 이거만한 카메라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서 작다 보니까 빨리 닳고 하는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 카메라를 대체하는 RX100 마크 7을 대체하는 그런 카메라로 손색이 없는 크기나 무게가 아주 딱 적당한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중국에 출장 갈 때 이걸 가지고 다녔는데 사용하면서 그렇게 무겁고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볍게 떠날 때는 이런 카메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영상 생활 하시고요.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